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급적이면 주말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마 이번 주말에 출석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은 말로는 나간다라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장외 어떤 집회를 했었는데 주중에는 바빠서 업무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주말엔 나가야 되는데 주말에 또한 당과 관련된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서는 어떤 여론을 무마하기는 취지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계속 어떤 행사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계속 미루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의 카드를 계속 보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뇌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을 통해서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 것지에 대해서 다 알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장외투쟁을 통해서 여론이 어떤 검찰의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의 어떤 여론이 강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뒤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미룰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 조사하게 될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배임 혐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많은 부분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배임, 방금 말씀 주신 배임 행위 중에서 정진상, 김용에 관련된 배당액을 약속했다라는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이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1차, 2차 소환 조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3차 조사 때도 서면으로 또 대체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약간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앙지검에 출석을 할 때에 미리 대국민 메시지는 준비를 하지만 검찰에 실질적으로 제출할 서면은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 이 상황이 정부 여당의 야당에 대한 탄압 프레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검찰의 어떤 추가적인 진술서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는 아마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장이 넘는 글을 쓰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과의 관계라든가 그 업무 대장 등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면을 내는 순간 그것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법원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번 내면서 했죠? 나는 벌써 다 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낸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라는 말과 상반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뇌물 내지 세전 700억, 세후 428억의 어떤 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건 그 사실 자체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낸 것을 가지고 검찰이 어떤 것을 내건 결국 이미 지난번에 냈는 서면으로 가름하겠다. 이 전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훨씬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에도 이 대표 측이 서면 질문서로 답변을 가름할지 거기에서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대표를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돼서는 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라는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일반적인 그 생각이 원래의 계획이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소환에 응한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검찰은 뭐 또 다른 그 구속영장의 청구의 근거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뭐 도주의 우려도 있지만 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도주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유인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뭐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시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탄국회가 될 것인지 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도주일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주 우려란 것은 네.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미국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의 비용을 대납했던 그 사건이 이 구조와 거의 비슷한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고 실질적으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3년 구성하고 15년형 했다고 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지방 권력이 토착 세력과 결탁한 부정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부패 사건에서 그 금액이 지금 거의 400억이 넘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우려가 있다,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야당 대표다 보니까 네. 어쨌든 임시국회 중이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장외투쟁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국회의 벽을 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수순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그 절차가 사실상 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라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네. 진술이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관련된 증거와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뒷받침이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도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실상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혐의가 또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반박하려면 소환에 응해서 검찰에 나가서 직접 진술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구속 기소된 네. 거는
김 전 회장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 구속 기소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그 뇌물죄로 해서 구속돼가지고 다른 죄는 다른 걸로 이제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그 김 전 회장 얘기대로라면 이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다른 걸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그룹의 사내 이사로,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에 그 1년여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평화부지사로 간 이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쌍방울 내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썼던 그 법인카드 내역을 증거인멸을 했던 그런 시도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성태 회장이 내가 대신에 그 경기도에가 지급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 관련된 50억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방북 비용과 관련된 300만 불을 낼 경우에 나중에 그 사실을 국정원에서 알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기업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가 지금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수사를 무모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한국에서 돈을 중국으로 그 빼돌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직원 한 약 40여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이 과태료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국가 정부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외국환 그 유출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배경에는 이처럼 그 이화영 부지사 내지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측의 국정원 내지 세무당국에 대한 어떤 로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수사를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련된 사람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새로운 어떤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